안녕하세요, 매니저 벤입니다. 첫 영상의 편집이나 제가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영상 자체가 좀 매끄러우지 못한 점 죄송해요. 두 개의 주제를 같이 묶어서 올리다 보니 영상 시간도 많이 좀 길어졌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브랜드의 가격 책정이나 뭐 직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려고 할 건데요. A라는 해외 브랜드에서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되고, 각 나라에 있는 그 브랜드의 MD들, 머천다이저라고 하죠. 뭐 상품을 직접 바잉하거나 아니면 전체 전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MD분들이 다 모여서 샘플을 보고, 우리는 얼마를 생산하겠다, 만들겠다, 우리는 얼마 사겠다, 이런 식으로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업체일수록 그 생산 공장을 여러 나라에 분배해서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나라에서 제품이 생산될 경우에는 뭐 제작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통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베트남 이런 인건비가 좀 저렴한 나라에 생산을 대체적으로 맡기고요. 그 이후 아시아에 분배되는 상품은 홍콩 쪽으로, 그리고 북미 등지로 이렇게 상품이 1차 분출이 됩니다. 그 후에 아시아 쪽은 뭐 일본, 한국, 중국 등 이제 여러 국가의 상품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항공이나 해상 쪽으로 배로 운송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해외 브랜드의 경우 국내 브랜드보다 조금 더 피말리는 실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 가격이랑 국내 가격이랑. 그리고 가격대가 비싸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글로벌 본사에서 기본 생산 가격과 상품 운송비, 물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의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수입가라고 보통 해요. 생산 단가대로 받아서 파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시스템이죠.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진행 방식은 이전 영상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가격 책정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가전, 식품, 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글로벌 본사에서는 3배에서 4배 정도, 3, 4배 정도 가격 이윤을 남겨서 판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수익가 자체가 높죠. 거기다가 그 수입한 대로 판매를 하면은 이제 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붙이든 비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본사 직원급여, 물류관리비, 운송비, 외장 직원 월급, 세금을 포함한 지출에 또 추가적으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국내 판매 가격은 보통 40에서 60% 정도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현실이 그래요. 사실 그리고 뭐 해외 판매 가격의 2배가 아닌 게 어디예요? 제가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브랜드가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백화점 수수료 또 30%또 빠지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솔직히 양심적이죠. 그리고 비싸게 사도 장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뭐든지. 우리가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사이즈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예요. 요새는 직구가 많이 늘어서 매장에서 와서 입어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직접 해외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일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제 수입 매장, 제 안매장의 수입 매장이 해외 생산가에서 80% 정도의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던 매장이 있었어요. 매장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가격 보고 절대 안 사요. 그냥 입어보고 사이즈 체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온라인 주문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사실 사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내가 돈은 있는데 뭐 해외 직구 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귀찮고 뭐 기다리는 것도 귀찮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매장에서 바로바로 그냥 바로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매장은 꿀매장이죠.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가 좀 많이 싸다고 뭐 국내에서 많이 구매를 안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매장은 매출이 없으니 점점 망하겠죠. 없어지게 될 거고, 국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매장을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쪽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브랜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기도 해요. 뭐 국내 자영업자들 그
뭐 치킨집이나 이런 개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기롭게 오픈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안 나와서 장사 접게 되는 뭐 그런 가슴 아픈 일이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품 수입 자체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브랜드의 상품이 마음에 드는데 국내에 없으니 일단은 직구해서 한번 입어보고 사이즈가 안 맞거나 입어보고 아니면 그냥 중고나라 행위죠. 뭐 그래도 뭐 직구하지 말고 매장에서 꼭 사라 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데 계산을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해외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하고 거기서 내가 이제 바지를 산다고 했을 때 해외 구매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고 국내에도 이게 브랜드가 있어요. 알아보니까 근데 그 브랜드에서는 15만 원에 팔고 있어요. 5만 뭐 느낌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누가 봐도 직구가 이득인 상황이에요. 느낌상으로는. A라는 사람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바지를 구매했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그냥 귀찮아서 국내 매장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직구라는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배대지라는 걸 이용합니다. 배송 대행지의 줄임말인데 미국이나 일본, 미국이라고 할게요.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등 미국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미국지서 직구를 직접 했을 때 다이렉트로 배송하게 되면은 운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쳐서 좀 저렴한 택배로 화물 택배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중간 배송 수수료가 붙어요. 보통 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5,000원에서 많게는 뭐 15,000원, 2만원까지 배송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직구하는 거 싸게 살려고 하는 거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죠. 미국 내 무료 배송 시스템이 있어요. 뭐 샵러너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연계된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한다고 가정해서 미국 내 배송비는 없다고 한번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로 1달러의 가격이 1134원이네요. 그러면 100달러면 11만 3,400원의 가격이겠죠. 그리고 자국 내 배송비는 없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총 계산 금액은 11만 8,400원에 그리고 200달러 이하라서 관세가 또 안 붙어요. 무관세죠. 개인이 이용하는 건 200달러 이면은 다 무관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판매 가격이랑 한 3만 1,6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3만 1,600원. 이 정도면 해볼 만은 하죠. 근데 이제 바지가 보통 대체적으로 기장이 좀 다 길죠. 짧은 걸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길게 뽑아서 잘라 입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장 수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동네 수선식 간다고 하면 3,000원에도 가능한데 사실 잘 못하는 데도 있고 디테일을 좀 많이 살리고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백화점 수선실 많이 이용하시죠. 백화점 수선실 일반 수선은 보통 5,000원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클래식하게 입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턴업 요청이 좀 많아요. 어르신들이 아시기에는 뭐 카브라라고 하면 좀 알아듣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발 밑에를 접어서 조금 두께감 있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게 하는 딱 잡아주는 느낌의 맛이 있는 그런 수선 방법이죠. 이 턴업 같은 경우는 통수선까지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요. 한 15,000원 정도.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 턴업 의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선 비용으로 계산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 A는 수선비 포함 실질적으로 이제 지출하게 된 비용이 13만 3,400원의 바지를 구입하게 된 거고요. B는 이 수선비가 보통 이제 업체에 가서 바지를 구매했을 때 세일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선 비용은 그냥 무상으로 해줘요. 업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편이에요. 노세일 상품 이렇게 15만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선비를 좀 15,000원 빼야죠. 실 구매 금액은 13만 5천 원으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A랑 B랑 지출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1,6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수선비를 15,000원으로 잡아서 차이가 안 난다 말씀하시는데 뭐 5,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11,600원 이득 본 거죠. 11,600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만약에 해외에서 바지가 도착을 했는데 뭐 올이 나가 있다거나 어디 줄이 쫙 가 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반품하게 되면은 반품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다시 추가했을 때 추가 배송비 또 들어가게 되고 처음에 잘 되지 않으면 비용은 계속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처음에 잘 왔다. 그런데 사이즈가 좀 뭔가 애매하다. 한 치수 컸으면 좋겠는데 국내 브랜드 들고 가도 절대 교환이 안 되죠. 교환 환불 불가입니다. 뭐 그닥 이득 보는 건 없어요. 지금 이 계산을 통해서 보면은 직구는 오히려 손해 보는 거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고 직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직구 탄성론자들은 무조건 직구가 짱이다. 뭐 매장에서 사는 건 돈이 넘쳐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매장에서 사는 사람들 뭐 바보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도대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입 브랜드 들어갔을 때 왜 가격이 이렇게 조금 비싼 건지 국내 브랜드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 매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내 브랜드랑 수입 브랜드의 응대 방식이 아예 달라요. 이제 추워졌으니까. 스웨터를 새로 하나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수입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상품의 원단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원단이고 그 원단 업체는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산은 어느 나라에서 했고 그리고 그 생산 라인에 같이 돌아가는 브랜드, 다른 브랜드들은 뭐 어느 고급 브랜드들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설명을 많이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 상품의 퀄리티 대비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비싸지 않다, 이 정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상품에 이 정도 가격은 합당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국내 브랜드를 예로 들어보면 뭐 다 이러다는 거 아닌데 우리예요. 따뜻해요. 보풀 잘 안 생겨요. 이거 코디하기 좋아요.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정말 전문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걸 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뭐 상품 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브랜드 본사에서도 잘 거의 알려주지를 않아요. 사실 몰라도 된다라는 식이죠. 직접 본인들이 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을 쏙 빼는 거죠. 물론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켜봐온 바로는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들이 공부를 좀 잘 안 해요. 뭐 해외 컬렉션도 좀 보고 뭐 세계적인 브랜드 동향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뭐 그래야 하는데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그리고 수입 원단을 사용하는 국내 브랜드도 있는데요. 이건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제 원단도 등급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고기 많이 드시죠? 소고기 뭐 1 플러스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나뉘게 되는데 이거 원단도 똑같아요. 그 한 해 생산되는 원단의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통 1등급에서 2등급은 글로벌 수입, 준명품 이상, 뭐 그런 명품 브랜드 쪽으로 다 빠지게 되고요. 보통 3단계 미만, 뭐 6단계까지 정도 등급은 뭐 원단사마다 등급은 조금 몇 단계까지 있는지 차이가 좀 있어요. 보통 그거는 국내 브랜드나 뭐 중국이나 뭐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태리 원단, 뭐 영국 원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동네 맞춤 가게도 큰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양 이쁘고 색깔 이쁘고 나한테 잘 맞고 가격 싸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입는 옷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나 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안에 성분은 뭐가 들어갔는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 많은데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는 사실 뭐 1도 관심이 없어요. 뭐 그게 보통 대부분이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독 옷을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원래는 해외 브랜드의 유통 방법이랑 뭐 가격, 직구 이 정도만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길어졌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초는 좀 다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계속적으로 아마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내리는 결정이에요. 1번, 내 돈 주고 사 입어도 괜찮을 만큼의 품질이다. 2번, 그냥 주면 입는다. 3번, 그냥 줘도 안 입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기준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이 기준을 토대로 브랜드 설명이 소개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는 브랜드 격파가 되기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